안녕하세요. 피트니스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근육 성장과 건강한 피트니스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피트니스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피트니스 유튜버이자 선수, 데이비드 레이드 선수의 운동 철학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강사님. 데이비드 레이드 선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강력한 운동 능력과 압도적인 피지컬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의 어떤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할까요? 데이비드 레이드는 단순히 몸을 만드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신체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는 선수입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을 넘어 스마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고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럼 데이비드 레이드의 트레이닝 철학을 크게 두 가지 핵심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의 대담한 벌크업 식단 철학, 그리고 둘째는 스마트한 훈련 접근 방식과 회복 전략입니다. 먼저 데이비드 레이드의 벌크업 식단 철학입니다. 그의 식단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근육 성장을 위한 그의 대담하고 전략적인 벌크업 접근 방식입니다. 그는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살이 찌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력히 조언합니다. 특히 젊은 리프터들이 일시적으로 더 날씬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여 근육 발달을 저해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데이비드는 장기적인 근육 성장을 위해 최소 8개월 이상의 충분한 벌크업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짧은 벌크업, 커팅 사이클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단언하죠. 최소 8개월이라니 생각보다 긴 기간이네요. 그럼 데이비드 레이드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칼로리를 섭취하나요? 그는 근육 성장을 위해 엄청난 양의 칼로리 섭취가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데이비드는 하루에 4,000에서 5,000 칼로리를 좋은 날의 기준으로 삼으며 심지어 10,000칼로리 챌린지를 계획할 정도로 높은 칼로리 섭취를 추구합니다. 그는 아직 젊고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칼로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러한 고칼로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데요. 아침 식사로는 710칼로리 머핀과 약 1,300칼로리의 호기, 샌드위치를 섭취하며 이를 3개의 게토레이와 함께 마십니다. 땅콩버터와 바나나 등이 들어간 대용량 프로틴 쉐이크를 마시기도 하고 1,200칼로리에 달하는 브롤리와 같은 고칼로리 즉석식품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행 중에는 단백질 공급을 위해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기도 했고 치폴레를 훌륭한 벌크업 음식으로 추천합니다. 또한 게토레이와 같은 음료를 통해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근육의 충만함, 폴리스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음식을 섭취하네요. 그렇게 먹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을 먹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는 때때로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해 피로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벌크업의 힘든 과정을 시사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보충을 위해 웨이 프로틴도 꾸준히 섭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젊은 리프터들에게 그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벌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젊은 시절에 체지방 감량에만 몰두하면 근육 발달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많은 나이든 리포터들이 10대 시절에 더 벌크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전했습니다. 10대이고 체지방률이 20% 미만이라면 굳이 커팅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며 연령 시절의 높은 신진대사는 성장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데이비드 레이드의 훈련 접근 방식과 회복 전략입니다. 그의 훈련 철학은 운동만큼이나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그의 일상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의 훈련은 단순히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최적인 성장을 위한 자세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데이비드의 스쿼트 자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신체적 변화와 목표에 따라 진화해왔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스쿼트 방식을 조절하며 후면 사실의 개입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쿼트 자세를 교정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데이비드는 과거 스쿼트 시 상체가 비교적 곧게 서고 무릎이 많이 앞으로 나가는 자세를 취했으나 이러한 자세가 대퇴사두근 위주로 사용되고 후면 사실의 개입과 발달을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무릎과 바벨 사이의 모멘트함을 줄이고 엉덩이와 바벨 사이의 모멘트함을 늘리는 방식으로 자세를 교정했습니다. 즉,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스쿼트를 시작하고 무릎의 전방 이동을 미니멈화하여 둔근, 햄스트링, 척추 기립근 등 후면 사실의 활성화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자세 교정 후 스쿼트 시 허리 통증이 훨씬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매우 좋다고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로 로우바 스쿼트를 선호하지만
부상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하이바 스쿼트도 수행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데이비드가 최근 벨트 없이 훈련, 벨트리스 트레이닝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 둔근, 햄스트링, 등 전체 후면 사실이 훨씬 더 발달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며 벨트리스 훈련을 일찍 시작했어야 했다고 말할 정도로 벨트리스 훈련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그의 훈련은 점진적 과부하, 그리고 선형적 진전을 통해 천천히 중량을 늘려나가는 것을 선호하며 꾸준히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275파운드로 6회 반복 세트를 여러 번 수행하고 며칠 후에는 315파운드로 5회 반복을 성공하기도 하는 등 꾸준히 중량을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량을 2.5파운드나 5파운드씩 점진적으로 추가하거나 동일한 중량으로 반복 횟수를 늘리는 방식, 예를 들어 6회 6세트에서 10회 6세트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데이비드는 특히 내추럴 보디빌더들에게 훈련 빈도, 프리퀀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특정 근육이 약점이라고 판단되면 그 부위를 더 자주 훈련하여 발달시키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그는 자신의 등, 어퍼백이 약점이라고 언급하며 푸시데이에도 중량 친업, 그리고 슈러그를 포함시켜 상부등 발달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잘 발달된 상부등은 몸을 크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핵심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데이비드는 푸시풀 훈련 스타일을 사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주간 분할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설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운동 구성과 분할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푸시데이에는 가슴, 어깨, 삼두근 운동이 주를 이룹니다. 가슴 운동은 그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가슴 발달에 가장 선호하는 운동 중 하나라고 합니다. 깊은 스트레치와 반사작용이 가슴 발달에 좋다고 설명합니다. 벤시프레스도 재미있는 운동이지만 가슴 발달 자체보다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어깨 운동, 시티드 오버헤드 프레스는 상부 가슴 활성화를 위해 앉아서 약간 아치형 자세로 수행한다고 설명하며 전반적인 중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덤벨 레터럴 레이즈는 뒤늦게 그 중요성을 깨닫고 꾸준히 훈련하여 어깨 분리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깨 불편함이 있을 경우 팩덱에서 가동 범위를 조절하여 부상을 예방하는 스마트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어깨 운동, 푸시데이에 포함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점인 상부등 발달을 위해 중량 친업, 그리고 슈러그를 푸시데이에도 포함합니다. 이는 빈도를 높여 약점 부위를 집중 공략하는 그의 철학을 좋은 예시입니다. 잘 발달된 상부등은 몸을 크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핵심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데이비드는 푸시풀 훈련 스타일을 사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주간 분할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설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운동 구성과 분할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푸시데이에는 가슴, 어깨, 삼두근 운동이 주를 이룹니다. 가슴 운동, 그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가슴 발달에 가장 선호하는 운동 중 하나라고 합니다. 깊은 스트레치와 반사작용이 가슴 발달에 좋다고 설명합니다. 벤치프레스도 재미있는 운동이지만 가슴 발달 자체보다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어깨 운동, 시티드 오버헤드 프레스는 상부 가슴 활성화를 위해 앉아서 약간 아치형 자세로 수행한다고 설명하며 전반적인 중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덤벨 레터럴 레이즈는 뒤늦게 그 중요성을 깨닫고 꾸준히 훈련하여 어깨 분리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깨 불편함이 있을 경우 팩덱에서 가동 범위를 조절하여 부상을 예방하는 스마트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어깨 운동, 푸시데이에 포함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점인 상부등 발달을 위해 중량 친업, 그리고 슈러그를 푸시데이에도 포함합니다. 이는 빈도를 높여 약점 부위를 집중 공략하는 그의 철학을 좋은 예시입니다. 잘 발달된 상부등은 몸을 크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핵심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데이비드는 푸시풀 훈련 스타일을 사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주간 분할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설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운동 구성과 분할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푸시데이에는 가슴, 어깨, 삼두근 운동이 주를 이룹니다. 가슴 운동, 그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가슴 발달에 가장 선호하는 운동 중 하나라고 합니다. 깊은 스트레치와 반사작용이 가슴 발달에 좋다고 설명합니다. 벤치프레스도 재미있는 운동이지만 가슴 발달 자체보다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어깨 운동, 시티드 오버헤드 프레스는 상부 가슴 활성화를 위해 앉아서 약간 아치형 자세로 수행한다고 설명하며 전반적인 중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덤벨 레터럴 레이즈는 뒤늦게 그 중요성을 깨닫고 꾸준히 훈련하여 어깨 분리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깨 불편함이 있을 경우 팩덱에서 가동 범위를 조절하여 부상을 예방하는 스마트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어깨 운동, 푸시데이에 포함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점인 상부등 발달을 위해 중량 친업, 그리고 슈러그를 푸시데이에도 포함합니다. 이는 빈도를 높여 약점 부위를 집중 공략하는 그의 철학을 좋은 예시입니다. 푸시데이에는 가슴,
어깨, 삼두근, 운동이 주를 이룹니다. 가슴 운동, 그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가슴 발달에 가장 선호하는 운동 중 하나라고 합니다. 깊은 스트레치와 반사작용이 가슴 발달에 좋다고 설명합니다. 벤치프레스도 재미있는 운동이지만 가슴 발달 자체보다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어깨 운동, 시티드 오버헤드 프레스는 상부 가슴 활성화를 위해 앉아서 약간 아치형 자세로 수행한다고 설명하며 전반적인 중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덤벨 레터럴 레이즈는 뒤늦게 그 중요성을 깨닫고 꾸준히 훈련하여 어깨 분리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깨 불편함이 있을 경우 팩덱에서 가동 범위를 조절하여 부상을 예방하는 스마트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어깨 운동, 푸시데이에 포함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점인 상보등 발달을 위해 중량 친업, 그리고 슈러그를 푸시데이에도 포함합니다. 이는 빈도를 높여 약점 부위를 집중 공략하는 그의 철학을 좋은 예시입니다. 푸시데이에는 가슴, 어깨, 삼두근 운동이 주를 이룹니다. 가슴 운동,